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자 마스크 쓰기가 재권고되고 있으며 대대적인 새 백신 접종 캠페인에도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6개 병원 등에서 50만 건의 소셜번호, 운전면허증, 의료기록 등이 해킹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과 종업원 급여보호지원금을 사기 신청해 8억 3천만 달러를 가로챈 371명이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데 최적인 15곳이 발표됐는데 텍사스주에 5곳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고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의 여러 변이들이 재확산되면서 중증 입원 환자들이 20% 이상씩 급증하자 학교와 공공장소, 사업체 등에서 마스크 쓰기도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지배종으로 등장한 EG5를 비롯한 여러 변이들의 효과적인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확인되고 있는 새 부스터 백신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대규모 접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으나 예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지배종으로 EG5 변이가 26.5%로 가장 점유율이 높지만 10% 이상을 차지하는 변이들도 세 종이 더 있어 오미크론과 같이 압도적인 1위로 쏠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8월 19일 현재 분포를 보면 앨리스로 불리는 EG5가 20.6%로 가장 많고 2주 전에 16.1%에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포낙스라는 별명이 붙여진 FL151 변이가 13.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주 전에 7.1%보다 근 2배나 급증했습니다. 3위는 XXB 1.16이 10.7%, 4위는 XXB 2.32, 1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일일 감염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대신 중증 입원 환자들의 추이를 중점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8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일주일간 12,613명으로 전주보다 21.6%나 급증했다고 CDC가 집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은 한 달간 통계를 볼 때 지역별,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알라베마 등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만에 무려 70% 안팎이나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44.3%, 메릴랜드는 39.2%, 플로리다 38.5%, 조지아 32.2%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들에 감염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린 환자들처럼 기침과 두통, 근육통, 콧물, 피로 등 예전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위중성이 특별히 심해지지 않아 무증상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자 개학하고 있는 미 전역의 각급 학교들이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강력 권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마스크나 얼굴, 입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교육부,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사업장에서도 마스크가 속속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11일 국가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완전 끝난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연방 또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시행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대신에 현재의 변이들의 동시에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임상실험에서 입증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을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미국민 다수가 접종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백신을 생산해 배포할 모더나는 인체 실험 결과 새 백신이 현재의 변이들로부터 최대한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으며 화이자는 주의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새로운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CDC는 수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 피롤라로 별명을 붙인 BA.2.86 변이가 새로운 지배종으로 급부상할지, 위험성이 더 높을 것인지, 새 백신으로 막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내에서 16개 병원과 각종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헬스케어 그룹이 해킹당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소셜번호, 운전면허증과 여권사진, 진료기록, 재정기록 등 50만 건이나 절취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병원 그룹의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리시다 갱 조직은 50만 건 이상의 정보들을 훔쳐내 경매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2차 범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관들의 전산망에 침투해 돈을 내지 않으면 시스템을 파괴시키겠다는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사태가 해킹범들의 주장으로 엄청난 규모가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커네디컷, 로드아일랜드에서 16개 대형 병원들과 각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 그룹 프로스펙 메디컬 홀딩스가 지난주 해킹을 당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정보들을 대거 절취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병원 그룹은 이번 해킹으로 어떤 정보들을 얼마나 도난당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해킹을 주장한 랜섬웨어 갱단 리시다가 24일 자신들의 해킹 규모를 전격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리시다 해킹 조직은 프로스펙 메디컬 홀딩스를 해킹해 50만 건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사진, 그리고 진료 기록이나 재정 관련 기록 등을 빼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종업원들과 환자들의 개인정보, 진료 기록과 재정 정보까지 망라된 것으로 이 해킹 조직은 주장했습니다. 이 해킹 조직은 이 병원 그룹을 해킹해 1테라바이트 규모의 단독 파일들과 1.3테라바이트 규모의 SQL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빼냈다고 밝혀 막대한 정보를 수중에 갖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 해킹 조직이 주장한 절취 파일 사본을 역으로 이용한 결과 상당 부분은 합법적인 공공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리시다라는 이 랜섬웨어 해킹 조직은 특히 최근 9일 동안 옥션을 개최해 리스트당 50비트코인을 받고 이들 정보들을 판매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진이나 종업원, 특히 환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각종 기록, 문건들을 범죄자들이 사들여 2차 범행에 악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킹당한 프로스펙 메디컬 홀딩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병원, 2지역의 남가주 병원 등 캘리포니아에서 7군데의 대형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네티컷에서는 2곳의 대형 병원을, 펜실베니아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각 1곳씩의 대형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진료 기록과 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동부 지역에서는 재활센터 등 각 메디컬 센터들을 여러 곳 경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은 최근 5년간 2배 급증한 것으로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긴급 지원했던 긴급 재난지원금과 종업원 급여 보호지원금을 사기 신청해 8억 3천만 달러를 가로챘던 371명이 무더기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연방정부는 그중에서 2억 3,100만 달러는 회수했고 전액 몰수를 위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긴급지원금으로 풀린 수조 달러를 노리고 사기 신청에 수억 달러를 가로챘던 사기범들이 대대적인 단속에서 적발돼 수백 명이 형사 기소되고 수억 달러가 회수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에 설치했던 태스크포스들이 5월부터 7월까지 벌인 대대적인 단속에서 적발한 371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 연방 지원금들 가운데 중소업체들에게 사실상 $10,000씩 무상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 EIDL과 종업원 급여를 유지하면 영업비용까지 무상 제공했던 PPP에 사기 신청에 거액을 사치한 범죄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이 노린 연방지원금의 총액은 8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나머지를 전액 몰수 환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371명의 형사 피고인들 가운데 60여 명은 조직 범죄자들로 나타났으며 다국적인 범죄 조직도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3개주 태스크포스를 구축한 대대적인 단속에는 연방검사 50명과 사법당국자 1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 3개 주에 이어 뉴저지, 콜로라도에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긴급지원금 사기를 계속 추적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6월에 주요 연방지원금 가운데 주로 2가지 긴급지원금에서 무려 2천억 달러는 사치당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 있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치당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은 중소업체에게 무상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 EIDL에서 1,360억 달러,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에서 640억 달러 등 2천억 달러로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추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 대부분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자 우선 $10,000씩 무상 지원하는 EIDL 프로그램으로 4천억 달러나 제공했습니다. 또한 PPP로 8천억 달러를 중소업체들에게 지원해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말고 문을 계속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코로나 긴급지원금의 총액만 해도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중에 2천억 달러를 사취당한 것으로 추산해 17%나 범죄자들의 수중으로 새어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사기를 2021년 5월부터 중점 추적해온 연방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형사사기범 3,000명 이상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14억 달러를 압수했으며 20년에 걸쳐 전액 환수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찻집을 마련하는 데 최적인 15곳이 발표됐는데 텍사스주에 5곳이나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들은 모두 찻집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찻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로 젊은 층에게 적합한 15곳을 선정한 결과 텍사스주의 탑3를 포함해 5곳이나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찻집 마련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힌 곳은 텍사스주 킬린시로 뽑혔습니다. 텍사스 중부 지역 미군 기지 포트 후드가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킬린시는 중위 주택 가격이 25만 3천 달러이고 경쟁도 중간 수준인 반면 1년에 7.4%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가장 적합한 1위로 선정됐습니다. 2위는 역시 텍사스주의 위치타 폴스 지역으로 중위 집값이 18만 6,700달러로 저렴하고 경쟁은 더 느슨하며 연간 집값이 6.8%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위도 역시 텍사스주의 멕시코 접경 도시 맥알렌으로 중위 집값은 21만 1,000달러로 적절하고 경쟁은 그리 심하지 않으며 1년에 7.3%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으로 15만 6,500달러로 더 저렴하지만 경쟁이 다소 심하고 1년에 7.7%나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위는 플로리다의 케이프 코랄인데 35만 달러로 다소 높은 집값을 보여 경쟁이 심하지 않은 편이고 1년에 6.2%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위는 텍사스의 웨이코, 7위는 알래바마의 헌츠빌, 8위는 텍사스의 브라운스빌, 9위는 위스콘신의 그린베이, 10위는 테네시의 잭슨시로 선정됐습니다. 찻집 마련에 적합한 15곳에서 중위소득보다 중위 집값이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중위소득보다 중위 집값이 1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찻집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아 모두 185개 도시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버지니아 비치는 185곳 중에 101위에 그쳤는데 31만 8천 달러로 비교적 비싸고 경쟁도 약간 있으며 1년에 4.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는 114위로 35만 달러의 경쟁이 심하고 1년에 6.1%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161위로 꼽혔는데 35만 8,500달러에 역시 경쟁이 치열하지만 1년에 3.3% 집값이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워싱턴 DC는 173위로 선정됐는데 중위 집값이 52만 6천 달러나 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1년에 3%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찻집 마련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역들은 역시 집값이 매우 비싼 캘리포니아에 몰려있는데 185곳 중의 꼴찌는 캘리포니아 나파이고 184위는 캘리포니아 옥스나도로 꼽혔습니다. 최하위권인 181위에는 시카고가 선정됐는데 37만 7,500달러의 집값에 경쟁이 다소 심하고 1년에 2.9%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0위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인데 중위 집값이 무려 142만 9천 달러나 되고 경쟁은 중간 수준이나 1년에 3.4%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스턴은 179위로 62만 8천 달러의 경쟁이 심하고 1년에 3.2% 오르는 데 그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164위로 중위 주택가격이 82만 4천 달러나 되고 비교적 경쟁도 있으며 1년에 5.3%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시는 146위로 54만 달러에 경쟁은 중간 수준이고 1년에 집값이 4%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며 9월 5일 주간에 공식으로 법정에 소환돼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4번이나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와는 달리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고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되는 일반 형사 피고인의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저녁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풀튼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형사 피고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까지는 면제받았던 머그샷까지 찍히는 수모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용 능력을 초과해 3,000명 이상 수감되어 있는 악명 높은 애틀란타 구치소에서 90여 분간에 걸쳐 형사 피고인 절차를 밟고 사전 설정된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로 찍힌 머그샷은 상징적이고도 드라마틱한 사진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18명 등 모두 19명의 이번 사건 형사 피고인들 중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절반 이상이 이 구치소에 출두해 절차를 마쳤으며 25일 정오까지 전원 종료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9월 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법정에 공식 소환돼 인정신문을 받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주법에 따라 다른 세국과는 달리 사진은 물론 카메라까지 반드시 허용토록 규정돼 있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뉴욕 맨하튼 법정에서는 법정 안 사진은 공개됐으나 두 곳의 연방법정인 마이애미와 워싱턴 DC 등 세 군데 법정에서 모두 영상 카메라 촬영과 생중계는 불허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조지아에서의 첫 머그샷 범죄인 사진과 생중계 영상을 지지층 결속과 선거자금 모금에 활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 조지아주 대선 개입과 공직자들에게 위법을 강요한 혐의 등 범죄 조직에게 주로 적용해온 공갈 혐의까지 13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18명의 예측근들도 공범으로 무더기 기소돼 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신속 재판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재판 시작일을 당초 내년 3월 4일로 제한했다가 올 10월 23일로 대폭 앞당겨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내년 11월 대선을 전후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사태까지 비화되면 대통령 출마나 당선, 취임 자격 바탈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